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양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기관 매수 괜찮았고요. 이 모처럼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지수 6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하루하루 좀 알다가도 모를 시장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때죠. 자, 오늘 전략 함께 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트렌드 이현석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의 이 상승이 좀 상승 같지 않은 그런 상승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뭐 주식시장의 어떤 등락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좀 환율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위안화 평가 절하를 했고, 이게 뭐 위안화 환율 자체가 계속 이제 튀어 오르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이 화끈한 외국인의 수급 유입은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다행히도 시장이 올랐지만 여전히 조금 방향성 찾기는 힘들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알찬 전략 꼭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전히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전화 두 통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 이쪽으로 로도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오늘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바로바로 입장해 주시고 함께 많은 이야기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영지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도 배트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미국과 중국이 좀 화해 모드로 들어서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 때문에 시장이 오르기도 했었고, 오늘은 사실상 이렇게 뭐 딱 이렇다 할 이슈다라기보다는 뭐 기관 수급이 조금 더 시장을 받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환율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오늘 이제 원달러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환율이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나와서 계속 좀 말씀을 해드렸지만 1,250원까지는 조금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환율이 계속 오른다는 것, 여기 보시면 글로벌 이제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치솟았던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이 환율이 계속 좀 오르는 게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일단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현재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 이 외국인은 우리나라 코스피 현물 같은 경우에 계속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물량이 계속 받았는데 여기 이제 이 물량의 대부분이 연기금이 받은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구원 투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원 투수가 물량을 받았을 뿐이지 외국인의 수급은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2조 원 넘게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외국인이 좀 순매수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와 오늘 순매도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좀 잘 잡을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 이제 뭐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참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측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협상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중국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렇게 또 발뺌을 하니까 둘 중에 분명히 이제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이제 투자자 모두 다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9월 초에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의 또 변동성이 한 차례 커질 것 같고요. 이 또 하나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미국 연중, 그러니까 같은 이 미국 내에서도 지금 또 굉장한 또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은행 같이 어떤 이 금리적인 부분을 조절하는 그런 이제 기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준에 너무 많이 개입을 그동안 했죠. 그래서 사실 뭐 연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연준을 싫어하는 그래서 이 같은 미국 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시장도 그렇고 이 뭐 미국 금리 전 세계 증시가 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니만큼 오늘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좀 안심하기는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듣고 싶다, 시장 변동성에 그때그때 대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팁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 조금 더 오래 가져갈 생각이니까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번호는요.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까지 남겨주시면은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자, 지금부터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시작하자마자 들어온 상담이 있어서 바로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23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한화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한화 매수가 35,000원이고요. 비중 30% 갖고 계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 35,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좀 손실이 크신 것 같고 오래 갖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빠져나와 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네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이제 지금 월봉상으로 좀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에서 이전에 이 저점대를 회복을 하면서 다시 이전에 이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굉장히 이제 잘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이 주식을 잘 모르시거나 왜냐하면은 지금 이 하나 같은 경우에 기업 개요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주회사잖아요. 이 지주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보시게 되면 금융업, 그 다음에 화약 제조업, 화학 제조업, 도소매업 이렇게 정말 수많은 계열사를 지니고 있는 지주회사인데 이 지주회사에 투자를 하시려면은 계열사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당연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하기가 힘들겠죠. 그냥 지주회사 하나 뭔가 이 광고에 나오고 좋아 보이니까 좀 사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화상의 종목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지주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하고 글로벌 증시가 흔들릴 때도 많이 하락하지 않겠지. 하지만 지금 이제 5만 원 부근에서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지주회사라고 절대 이 어떤 위험 상황에서 튼튼하게 이 주가 자체가 지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뭐 대기업들,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SK 이러한 기업들이 가장 가파른 실적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결국 이러한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대기업에 속해 있는 계열사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가 반등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만 현재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면은 좀 확실한 게
원래 이러한 뭐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 경기 순환 주기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어느 정도 또 많이 빠지게 되면은 각국에서 정책적인 부분,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기 마련입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좀 강력하게 뭐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워낙 이제 대통령이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거의 이제 2만 원 선 아래로 잠깐 내려갔다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인 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너무 높게 샀죠. 그래서 저는 2만 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2만 원도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 조금 더 투자 기간을 오래 잡고 더 오랜 기간 이 투자 기간을 늘려서 계속 투자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좀 손절을 하시고 일단 빠져나온 다음에 좀 대응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은 이 증시 상황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2만 원 이 손절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 진짜 잘하시죠. 2만 원 지지 여부 보면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걱정 말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상담이네요. 6632님께서 보내주신 로보로보입니다. 매수가 5,670원이고 비중 꽤 크시네요. 80% 갖고 계시다고요. 오늘 이 종목 변동성이 좀 나왔었는데 아마 오늘 사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번 바로 저희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종목 상담을 해드린 것 같은데 로봇 관련주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도 아니고 그냥 이제 로봇 그 어떤 교육 자재들 그런 것을 좀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 테마주에도 조금 엮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 워낙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흐름 자체를 봤을 때 지나치게 좀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개별주에서 변동성을 더 키울 필요가 있나 전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우리가 그 변동성을 고려를 해서 그래도 그나마 성장이 좀 확실하고 좀 더 이제 튼튼한 그런 종목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약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좀 이 매물대를 또 한번 보죠. 이런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좀 기술적인 분석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이 기술적인 분석을 현재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위에 여기 꼬리가 계속 달렸잖아요. 여기 지금 이 6,000원 바로 아래쪽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000원이 핵심 가격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6,000원을 한 번 더 터치를 했는데 긴 꼬리가 한 번 더 달린다 하시면 그냥 미련 없이 빠져나오시고요. 6,000원 위로 한 번 더 이 6,000원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한 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번 더 치고 나갈 때 그때 한 10% 정도 목표 수익률 잡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6,000원 이상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보시고 수익 실현 잘 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신라젠이요. 아이고, 신라젠 갖고 계세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42,000원에 10%요. 42,000원에 10%. 아,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겠습니다. 네. 걱정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하한가에 들어갔다가 풀리기는 했어요. 42,000원 좀 매수가가 높으시긴 한데 바로 상담해 주시죠.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바이오 이 악재의 좀 핵심에 있는 그런 종목이죠.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42,000원 매수가를 제가 보니까 최근에 요때 이제 급락하기 전에 좀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안타깝습니다. 이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이 발표되기 전에 사실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크고 뭐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한번 또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바이오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 바이오 종목은 결국 신약이 실패가 되냐 성공이 되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파이프라인이 거의 팩사백 하나예요. 그냥 다른 파이프라인이 거의 없고 그냥 팩사백이라는 파이프라인 그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이제 뭐 여러 암에 이렇게 다 적용이 되고 이 약 하나면 팩사백 약 하나면은 뭐 전체적으로 모든 암에 적용이 될 수 있다. 그게 사실 가장 핵심 포인트였는데 요번에 일단 이 간암 임상이 실패가 사실상 됐죠. 그래서 간암이 실패를 했으면 다른 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간암이 돼도 다른 암에 이게 적용이 될지가 힘든 게 팩트고 만약에 이 간암이 실패를 했는데 다른 암에 된다라고 해도 그러면은 이 파이프라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안타까우시겠지만 저는 투자하신 금액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일부분이라도 좀 현금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투자한 자금 자체가 조금 작으시다 그러면은 그냥 혹시라도 하는 일말에 그래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싶다 하시면 계속 홀딩을 한번 해보시기를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현재는 사실 임상이 사실상 실패를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한가가 풀렸고 그래도 이 거래가 될 때 최근에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임상 최종적으로 시판 허가가 된 인보사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결국 상장 폐지 얘기를 걸었잖아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셔서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시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투자금을 남겨두시고 나중에 미중무역 협상 끝나고 증시가 한번 또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를 한번 그래도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저는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어느 정도 상담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신라젠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알려드린 전략대로 조금 더 천천히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7019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일진머티리얼즈 매수가가 37,500원이고요. 비중 4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아무래도 어디서 팔아야 될지가 좀 궁금하셔서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뭐 매도 시점 한번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응 전략 주시죠. 네, 저는 일단 좀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문자상으로 종목만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떤 이 성향의 투자자 분이신지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좀 이제 길게 보시는 투자자다. 그러니까 나는 좀 장기 투자자고 가치 투자자다 하시면은 좀 더 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중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우리가 논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사실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을 기다려서 뭐 10배 수익을 내고 그런 좀 진정한 가치 투자자, 중장기 투자자가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일단 지금 45,000원 부근에서는 한 번쯤 수익 실현을 해볼 만한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이 전기차 시장이 다시 뭐 유럽 이슈도 있고 최근에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또 테슬라 배터리 공급 소식도 있었고 여러 뭐 호재가 있고 전기차 물론 앞으로 더 이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커질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 전지바 공급하는 일렉폴 공급하는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주식이든지 조정 없이 가는 주식은 없어요. 근데 지금 글로벌 어떤 증시 상황을 봤을 때 저는 한 번쯤은 지금 수익 구간이다라고 하시면은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이 글로벌 증시가 출렁임에도 이 종목은 그냥 독불장군처럼 계속 가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하시고 좀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딱 45,000원 찍고 오늘 눌렸으니까요. 내일 좀 바로 일부분이라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뭐 잡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내일 대응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자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21님께서 남겨주신 사조 대림이네요. 자, 매수가는 16,650원이고요. 비중 30% 갖고 계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살짝 오르기는 했고 그리고 현재가가 16,900원이니까 소폭 수익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제 10년 넘게 박스권을 유지를 한 그런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큰 하락이 없었던 종목이에요. 진짜 그냥 뭐 지금 2000년 들어서 거의 20년 동안 박스권인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요 하단부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다시 또 언젠가는 3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어묵이나 뭐 이제 맛살이나 그런 농축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어묵은 항상 먹죠. 맛살도 가끔 먹죠. 햄, 소세지 같은 경우에 어린 아이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해도 먹을 거 가지고는 장난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내려가면 오르고 또 올라가면 내려오는 그런 좀 지루한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홀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적인 부분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뭐 거의 정체돼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어떤 수익성적인 부분도 크게 지금 뭐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 너무 우리 회사가 신사업을 진행을 안 했다. 이제 뭐 당차게 신사업을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좀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지금 굉장히 보시게 되면 부채와 자본이 적절한 그런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10,000원 이하로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다시 또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주시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좀 대처가 쉬워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의 전화 받고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지금 봤던 대로 정말 속 시원하게 사이다 같은 상담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네, 저 지금 혹시 TV 소리 켜두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시면 TV 잠깐만 소리 죽여주시고 저랑 통화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저희 TV 소리 줄여주시면 저랑 더 딴 분 나오시네요. 저희 이제 매일 다른 분이 나오시고 계시는데 지금 전화 통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요. 전화로 네.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TV 잠깐 꺼주시고. 네, 잘 들리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코스모화 코스모화학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240원에 네. 10%요. 10%요. 아, 그리고 코스모. 확 떨어져버려요. 그러니까요. 월요일에 급락해가지고 갑자기 놀라셨겠어요, 코스모화. 나도 몰라서 이거 감정하기 저희 싫어가지고. 그쵸. 바로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발트 관련된 2차 전지 또 관련주죠. 근데 최근에 코발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원재료를 구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구상에서 좀 굉장히 흔한 규소를 가지고 반도체 이 실리콘 웨이퍼로 만들기 때문에 반도체는 원재료 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반면 제2의 이제 반도체라고 불리는 2차 전지 배터리들 같은 경우에 일단 만드는데 필요한 금속 자체가 지구상에 좀 귀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좀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여기 이제 그 코발트 가격 변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사업 내용에 들어가시면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진짜 투자자다 하시면은 이런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는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주요 원료 가격 변동 추이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코발트라고 딱 되어 있죠. 다른 이 원재료들은 가격 변동사항에 큰 뭐 변동사항이 없는데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51기, 52기, 올해 이제 반기 이 가격 변동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작년 52기의 이 코발트 원재료 가격이 거의 1.5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반기에도 어느 정도 그 가격적인 부분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이 원재료를 가지고 어떤 물품을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스모 화학이 단기간에 좀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러한 어떤 원재료 공급이 원활해지는 데는 다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좀 다른 종목을 알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거의 뭐 월봉상으로 봤을 경우 이전에 급등을 시작했던 부분까지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저는 6,500원 이하로 더 빠질 경우 그냥 확실하게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이제 설명이 굉장히 타당한 것 같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좀 다른 종목으로 뭐 앞에서 뭐 상담해 드렸던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그런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일단 코스모 화학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놀라시고 저희 쪽으로도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내일 함께 대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바로 또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548님께서 남겨주신 LG전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매수가는 66,600원이고 비중이 적지 않으십니다. 50%. 자, LG전자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진 않았는데 일단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한번 바로 상담해 주시죠. 네, 사실 지금 IT 가전 쪽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TV 잘 안 바꾸죠. 그렇죠? 그리고 냉장고 웬만하면은 조금 이제 뭐 문이 찌그러진다거나 그래도 좀 고쳐서 쓰고. 그래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 뭐 전 세계 뭐 글로벌 대표적인 가전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연관시켜 보면은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좀 크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항상 경기는 사이클을 띠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되면은 다시 살아나곤 하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또 뭐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기가 반등을 하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과 그리고 몰라 그냥 글로벌 경기 회복이 되겠지 하고 그냥 그 전에 들어가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OECD 뭐 경기 선행 지수 정도는 보시면서 좀 우리가 어떤 경기의 이 순환 주기 전망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LG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가전 쪽 부분보다는 핸드폰 사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핸드폰 사업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혹 같은 그런 존재예요. 지금 가전이 어떻게 보면 이 IoT라고 해서 모든 사물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물의 핵심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으로 뭐 이제 뭐 세탁기가 끝났다. 뭐 그리고 지금 LG전자에서 굉장히 좀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옷 넣는 그거를 뭐라 그러죠? 아, 예. 그렇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스타일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도 집에서 스타일러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고 세탁소가 제 집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인데 중요한 것은 핸드폰으로 다 그거를 조작을 할 수가 있고 핸드폰에 어플을 깔면 알람으로 와요. 그러면은 이 핸드폰을 LG전자에서 버릴 수 있냐? 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핸드폰이 지금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또 중국의 또 이 새로운 핸드폰 업체들이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적자는 계속 심해지는데 핸드폰 사업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반등하기에는 좀 다소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경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결국 미중무역 협상이 되고 글로벌 경기가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냐. 아니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을 좀 일부분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고 지금 비중이 너무 커서 일부분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둔화돼도 계속 성장하는 섹터 종목들은 항상 나오기 마련인데 그래서 그런 좀 어떤 개별적인 종목 그리고 좀 확실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산업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일단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LG전자 비중 축소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27님께서 남겨주신 문자고요. 유니쌤 남겨주셨네요. 매수가 4,480원에 비중 30% 갖고 계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유니쌤도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유니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회사죠. 근데 반도체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제 반도체 계속 좋아진다. 지금 이제 낸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낸드는 좋아지지만 디램은 아직까지 좀 계속 뭐 반도체 가격이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결국은 반도체 가격이 잡히고 그 다음에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보시게 되면은 모든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가 환율이 평가절하되고 있죠. 요거는 서로 조금이라도 내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이 환율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수출 경쟁력을 늘려서 내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는 사람은 더 계속 줄어든다 그거죠.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그런 업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 어떤 전체적인 이 업황에 대한 증설이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당연히 반도체 장비 회사는 반도체 이 섹터 전체적으로 이 부흥이 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증설이 시작이 돼야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세부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금 우리가 이 반도체 장비 회사는 집중하기 힘들지 않을까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뭐 좀 약손실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좀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좀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다시 턴어라운드를 할 경우에 다시 한번 좀 이 매수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니쌤 매도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로 전화 상담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인스콥이요. 인스콥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3,045원이고요, 매수가가. 네, 여기 비중은요? 비중 한 30-40% 되거든요. 30-40% 많이 갖고 계시는데 3,045원이면은 그래도 아주 높은 매수가는 아직은 아니신 것 같기는 해요.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콥이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 관련 주로 좀 그렇게 많이 좀 부각이 됐었죠. 근데 제가 좀 일단 싫어하는 종목이야.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바이오 회사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이 뼛속 깊이 바이오 회사라는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사실 어떤 이 신약 개발이 힘든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원래 기존에 바이오 사업을 안 했었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바이오 기업에 좀 투자를 하고 그래서 바이오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이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 어떤 바이오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거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냐, 핵심 역량이 있냐, 그거를 봤을 때 저는 다소 좀 쉽지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지금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과 의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 개발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 글로벌 다국적 제약 회사의 연구원 출신들도 사실 한 10년을 매진을 해도 개발을 하기가 힘든 것인데 어떤 어떤 파에서 나왔냐, 저는 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떤 이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소 낮춰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본래 이제 본원의 좀 사업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요번 2분기에 굉장히 좀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뭐 원래 이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다음에 한 번 더 이 자세한 내용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일단 이 바이오 관련된 기대감은 다소 좀 낮춰서 가져가시고,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 반짝 좀 반등을 하면서 일단 안정적인 좀 이 상승세가 잠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저는 반짝에 그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 2,75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일단 빠져나오시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계속 좀 지지를 하거나 이 위에서 이 주가가 논다 하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인스코비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빠르게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오늘 2081님께서 남겨주신 거 한 번 더 볼게요. 자, 휠라코리아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6만 원, 그리고 비중이 4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빠르게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휠라코리아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제가 신고가 종목들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3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3만 원을 뚫고 이게 저는 8만 원 넘게 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실 이 휠라라는 브랜드 자체를 저도 좀 이제 저가 브랜드, 굉장히 좀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이제 해외에서 또 굉장히 붐을 일으키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지하철역에 걸어가다가 어떤 이 외국인의 여성 두 분을 봤는데 두 분 다 똑같이 휠라코리아 필라 그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이게 미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구나, 새삼 좀 실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유행이라는 게 또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신발이 히트를 치면은 또 이제 좀 복고풍 스타일의 또 그런 이제 신발들이 히트를 또 한 번 치고, 그리고 또 브랜드끼리도 이렇게 좀 유행에 돌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추가 상승 동력을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다소 힘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낙폭 과대에 따른 일시적인 좀 반등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 8만 원대까지는 좀 반등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좀 많이 반등을 해봤자 한 7만 원까지, 요 정도까지 반등을 하면 그래도 좀 많이 반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등 한번 좀 단기 반짝 반등 기다려 보시고 한 7만 원 부근에서는 일단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휠라코리아까지 상담 받아봤습니다. 저희 시간 제한이 있어서 여기서 잠깐 상담은 마무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 시간에 매일매일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혹시 채택 못 되신 분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문자, 전화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은요. 좀 아쉽다 싶으신 분들 속 시원한 이야기 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요. 지금 함께 하시고 아쉬움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요 바로 잠시 후에 섹터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이한석 전문위원의 수요일의 특별한 코너 LOVE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수익 톡톡하게 내줄 섹터들의 약자로 이루어진 건데요. 자,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LOVE. 네, 일단 LOV 첫 번째 L은 LNG를 줄여서 L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O 같은 경우에는 5J O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독보적인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V 같은 경우에는 EV 전기차의 V, 그리고 마지막 E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올레드의 E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또 E를 담당하고 있는 OLED 섹터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오셨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이제 이 올레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가장 좀 핵심 가운데 있는 이 화웨이가 지금 이 스마트폰을 새로 또 런칭을 하는데 거기에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아닌 삼성 디스플레이 올레드를 채택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국 시장은 모든 이제 어떤 글로벌 이 기업들이 탐내는 시장이지만 그 문턱을 넘기기가 사실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나라 뭐 이제 이 2차전지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그 높은 어떤 진입 장벽을 넘지를 못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디스플레이 역시도 중국은 자국 내 디스플레이를 웬만하면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BOE 같은 경우에 좀 이전에 이 어떤 품질의 문제도 있었고, 아무래도 그러한 문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어쩔 수 없이 이 화웨이 스마트폰에 올레드를 맡겼는데, 지금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미국에서 저렇게 괴롭히는데 저 화웨이라는 기업이 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애플은 감소했지만 화웨이는 10% 넘게 증가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 결국 중국 내수 시장만 해도 엄청난 시장이고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 사업을 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는 결국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5G 통신 장비 이야기도 뭐 많지만 오늘은 이제 올레드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좀 화웨이 이슈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 글로벌 증시가 출렁임에도 불구하고 올레드 관련주, 이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관련주를 또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많은 좀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OLED 섹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짝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요, 이 중에 탑픽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어떤 종목인지 살짝 화면을 통해서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픽 종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한석 전문위원의 OLED 관련주 탑픽입니다. 8월 들어서 상당히 흐름 좋았던 종목인데요. 최근 일주일간 조금 조정이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빨간불 켜면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조금 더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자리에서 주셨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였던 만큼 오늘 이 종목도 특별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왜 이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힌트 같이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올레드 관련주인데 지금 이 어떤 화웨이 관련된 그런 이제 소형 디스플레이 관련 올레드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대형 올레드 TV 관련돼서도 직접적인 좀 수혜 관계에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굉장히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거의 이제 무조건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이 중국 시장에 정말 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 올레드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기술적인 그 장벽, 우리가 이제 흔히 해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삼성 디스플레이 올레드 기술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BOE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애플의 이 삼성 디스플레이 대신에 또 올레드를 공급을 할 것이다 뭐 그러면서 노이즈가 있었지만 결국 요번에 기술 격차가 확실하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반도체도 그랬지만 디스플레이 역시도 우리나라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 뭐 반도체 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기술력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반도체 굴기를 거의 이제 사실상 포기한 것처럼 디스플레이 역시도 향후 좀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높은 주가의 상승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OLED TV의 수혜까지 예상이 되는 이 종목. 자, OLED 관련주 중에 탑픽주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이현석 전문위원의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입장하시면은요. 내일 또 채팅방에서 이 종목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미리 들어오시고 내일 또 장중에 시황 리딩도 함께 또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우리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고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또 만족도가 높단 말이에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교육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들어갈 수 있을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투자를 좀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단순히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올레드 관련 호재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이슈에 따라서 오르는 종목을 따라서 사고 이제 수익이 나면 바로 그냥 팔아버리시고 되게 이제 좋아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투자란 건 항상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오랜 시간 좀 분석할 수 있는 내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아무런 설명을 듣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남이 낚아주는 고기만 계속 잡아먹는 꼴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기 낚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투자 철학 자체도 좀 고기 낚는 방법을 알아야 진정한 투자자다. 그래서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낚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끝도 없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설명하냐 그냥 종목이나 주세요. 그런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단호하게 좀 조치를 취하고 있고 결국 이제 우리 모두 좀 안정적으로 뭐 주식 투자에서 패가망신이 아닌 주식 투자에서 대박이라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계속 노력하고 공부하고 핵심적인 좀 이유를 분석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일단 시황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려요.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환율이 중요한데 환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환율이 지금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 그리고 또 그 환율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또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이런 굉장히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기초부터 좀 차근차근 고급진 내용까지 그렇게 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 들어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이제 여기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 제대로 교육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내일장 또 대처해 나가실 텐데 내일 시장 뭐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팁 하나 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또 오늘 5G 종목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좀 어떤 전조 현상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조 현상 중에 가장 무서운 현상이 누가 봐도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3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4분기 실적도 3분기보다 더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너무나 명확하고 이거는 내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도 절대 안 팔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에 공감하는 투자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섹터, 그러한 종목이 무너지면은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성장성이 확실한 종목들도
누군가가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누군가도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는 이 종목은 내가 앞으로 계속 매수를 해 나갈 거야. 이 종목은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를 충분히 볼 수 있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거야. 그 종목이 사실 5G거든요. 그 섹터가 바로 5G인데 지금 5G 섹터에서도 그런 어떤 이런 큰 변동성이 나왔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5G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거나 아니면은 이 글로벌 증시가 그만큼 좀 이 변동성이 커지고 어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물량 자체를 어떤 패시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파는 물량이 나왔다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추석 전에는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상 좀 우리나라 증시만 좀 특별하게 오랜 기간 좀 휴장을 할 때는 그전에는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추석 전에 좀 특별히 조심을 하시고 이제 9월 FOMC 회의 때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서 당분간은 좀 투자에 유의를 하시면서 변동성 좀 이 현금을 어떤 일부분이라도 마련해 두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응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시장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 채팅방 들어오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마저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